예, 안녕하세요. 노스아메리카 해피트럭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인터스테이트 80번 아이오와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현지 시간은 2시 55분이고요. 날씨는 지금 현재 날씨는 약 10도 정도 아주 따뜻한 날씨입니다. 지금 11월 말인데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지금 굉장히 날씨가 지금 푸근해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아까 잠깐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뭐 한국의 화물연대 총파업을 한다고 나와 있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관계가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같은 화물 업계에 종사하는 이제 트러커로서 제가 북미에서 느끼는 것과 지금 한국에서 드라이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것을 그 나름대로 제가 이제 한국에서 경험은 없지만은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북미의 실정하고 한국의 실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북미는 트러커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시스템으로 다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게 딱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HOS라고 해가지고 Hour of Service라고 해가지고 트럭 드라이버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법적으로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반을 했으면은 또 벌금도 어마어마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또 위반을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은 민사를 넘어서 이제 형사처벌까지 이제 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에서도 그전에는 제가 이제 트러커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종이 노트북을 썼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종이 노트북을 편집해 가면서 운행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화물 이제 트럭들의 그 사고율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아예 그 전자 로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이제 그걸 시행하고 있는데 뭐 이건 도저히 뭐 편집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스템을 딱 견고하게 해놨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이 하루에 10시간을 반드시 자야 되고 하루에 11시간을 드라이빙 시간을 초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시간 안에는 반드시 30분 이상 휴식 시간을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행을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14시간을 초과하면 또 안 돼요. 드라이빙을 뭐 3시간 했든 4시간 했든 건 상관없고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해서 14시간이 지나면 또 그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갖춰놓기 때문에 뭐 드라이버들이 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전에는 이제 여기 북미도 마찬가지 허점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사고가 많고 드라이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운행을 할 건가를 이제 고민한 끝에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은 드라이버들이 수입이 이제 그전에 약간 편법을 써가면서 했던 때보다 수입이 이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은 다 이제 따라잡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모든 게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루에 10시간을 자고 11시간만 해도 그 북미 트러커들은 어느 정도 수입이 다 보장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이제 큰 메이저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그런 큰 회사들이 더 훨씬 더 이렇게 잘 리드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작은 회사들도 웬만하면 다 따라갑니다. 왜냐면은 트러커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좋은 회사들은 뭐 인력이 당연히 넘쳐나겠죠. 그렇지만은 조금이라도 마일당 레이트가 낮으면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작은 회사도 이제
오히려 더 마일당 레이트가 높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게 안전요금제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운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보장해 달라고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 정부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게 아까 뭐 대통령이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제 글을 보니까 이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정부가 앞장서서 이런 것들을 제도를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떤 일방적인 한쪽의 편만 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몰아버리고 그것을 강제 해산하기 위한 어떤 지금 여론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노동자들은 당연히 헌법 수호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말만 떠들어대더니 자유가 어쩌고 하더니, 아니 노동자들이 헌법 수호를 하고 헌법에 보장된 단체 행동권을 행사를 한다는데 그게 불법입니까? 아니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고 언론에도 관심을 가져서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서 제도를 개선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것을 국회에 있는 놈들이나 정부나 언론이나 다 무시를 하잖아요. 노동자들을. 누구 한 군데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최후의 수단으로. 근데 그것을 뭐 불법이니 불법 행위를 하면은 뭐 벌금이 얼마니, 뭐 징역 몇 년 이하니, 이렇게 뭐 겁을 주고 있어요. 지금 뭐 뭔가를 구체적으로 하지도 않고 헌법에 보장된 단체 행동권을 했을 뿐인데 마치 이것을 불법 집회인 양 이렇게 호도를 하면서 여론을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자기의 보장된 권리를 행사를 하겠다는데 그게 왜 이념적으로 그걸 접근하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 민주노총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진짜 내가 보니까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건데, 간단합니다. 간단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정치꾼이든 뭐든 보세요. 미국 하면서 미국을 추종 세력들이잖아요, 다. 근데 이런 제도가 미국에서 하고 있으면 한국에도 이걸 적용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한국의 실정에 맞게 뭐 이제 미국과 같이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뭐 한국의 지형상 특징이나 이런 게 이제 이쪽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뭐 하루에 뭐 11시간 간다 해도 뭐 그게 뭐 길 막히고 어쩌고 하면은 그렇게 그 거리가 나오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면 또 한국의 또 실정에 맞게 그런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망을 만들어서 이게 서로 상생하는 이거를 하자는데 어떤 대통령이라는 자가 무슨 일반적인 기업가 편만 들고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노동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최소한 정부에서 나서지 못하겠으면은
노사 간의 갈등이니까 중립의 위치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불법 파업하고 있다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응? 강경 대처를 한다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게 대통령입니까? 노동자들은 본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기업가들은 자기들의 이윤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기업가들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그러면 헌법에 명시된 것을, 그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데 그거 뭐 하려고 그 헌법에다 그걸 넣어놨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국회도 정부도 언론도 관심 가져주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 뭉쳐서 단체로 행동해서 본인들의 권리를 찾으라. 이게 단체 행동권 아닙니까? 노동 상권 중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동안에 모든 화물차들이 어떤 그 고속도로 상에서 큰 사고가 한번 나오면 얼마나 언론이고 어디고 난리를 치면서, 뭐가 문제니 어쩐지 전문가란 놈들이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거 며칠 떠들고 말잖아요. 다 모든 게 그 운전했던 드라이버 잘못이에요. 근본적인 그 사람이 왜 졸음 운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밝혀가지고 그 근본 원인을 제거를 할 생각을 하고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것을 지금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게 지금 화물연대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미에서는 이건 노동자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기 전에 정부에서 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캐나다고 정부에서 다 이렇게 강제를 해버려요. 더 이상 드라이버들이 무리하면서 운전을 하지 못하게. 근데 이건 뭐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정부의 역할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지켜주고 이러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에요? 또 이것도 어영부영 해가지고 또 몇 가지 들어준다고 또 넘어가서 또 몇 년 후에 이러지 말고, 확실히 이번에 모든 것을 다 제도화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또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또 몇 년 유예해준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안전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들을 유예를 해가지고 더 위험한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겁니까? 당장 필요하고 지금 현실이 그렇다면은 그걸 왜 유예를 해요? 바로 실행을 해야지. 결국은 유예를 해준다는 것은 사용자들의 이익을 더 지켜주기, 몇 년 동안 더 지켜주겠다는 그거밖에 더 되냐고요. 그 사람들의 이익이 조금 줄어들지만은 노동자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 강력하게 화물연대는 그런 제도들을, 북미의 그 시스템들을 더 연구하셔가지고 한국에서 그 모든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하면서도 생계가 보장되는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화물 노동자들도 어떤 그 직업적으로 지위가 높아가는 거고,
직업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북미의 뭐 화주들은 다 바보입니까? 이거 이렇게 뭐 10시간 자고 하루에 11시간만 운전해도 드라이버들이 다른 직종보다도 더 수입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그 화물 운송료를 뭐 괜히 지급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생존이 문제지만 저들은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간 이익이 조금 줄어들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지금 지켜주겠다고 정부가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저러고 있는 게 이게 나랍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반드시 이번에 잘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항상 여기서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해피트럭크였습니다.